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많이 내보냈어요. 뭐 4조 원 가까이 물량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었는데, 코스피에서만 3조 8,800억 정도를 순매도했죠. 근데 지금 이게요, 금년 들어서만 60조가 넘는 매도세가 외국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팔자라고 의미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긴 합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고 그거를 또 용감하게 우리 개인들이 계속 봤거든요. 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옳은 판단인지 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비중을 낮춘 거를 일반인들이 계속 비중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좀 삐걱거리기라도 한다면 그 많은 비중을 일반인들이 떠안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좀 조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정폭이 좀 있었죠.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 약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초반부 무렵에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참 알다가도 모를 증시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미국 증시가 2% 정도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기절하듯이 빠지거든요. 초반에 비슷한 모습이 나오다가 이게 점점 올라와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코스닥은 플러스로 만들어 놨고 코스피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지금 보면 애프터마켓에서는 다 이제 지금 이제 웬만큼은 현금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비기술주들에 대한 지금 현재는 약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터보 컨트롤의 이제 지금 구글이 공개한 신규 AI 알고리즘이죠. 터보 컨트롤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기술주 내지는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꽤나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권, 게임,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주변 증시는 안 좋아요. 여건은 일단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미 국채 2년물 뭐 지금 보면은 10년물 같은 경우 아까도 보니까는 10년물도 벌써 뭐 5bp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이던데 계속 지금 현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뭐 미 국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엔도 지금 현재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 계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금리 자체도 건드려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1,510원입니다. 외국계 지금 현재는 보고서를 보면은 6월 달까지 한 5, 6월 달까지 현재의 호르무즈 해협에 걸쳐져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이러한 지금 현재는 모습이 좀 더 연장이 되면 유가는 200달러 갈 거라고 합니다. 유가는 200달러. 유가 200달러 가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 우리나라 배는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좋게 보겠어요? 안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힘들지 뭐. 자,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화 전략은 맞는데, 지금 현금화 전략을 취하니까 이 또 끝에 가서는 또 말아 올리거든요. 오늘이 특성상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쥐약이었어요. 쥐약인 날에 양선을 만들고 말았어요. 종합주가지수 60일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죠. 힘 됐다 좋거든요. 미국은요, 원형 천정형의 지금 현재는 바닥이 깨지고 있어요. 자, 대응을 어떻게 다음 주에는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죠. 5천서부터 시작해서 5,500포인트에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가 급증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일반인들의 지금 현재는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포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곡소리 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지수를 깨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고, 신용 물량, 미수는 없고, 이제 신용 물량을 계속 지금 현재는 반대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여태까지 많이 올라간 그런 역작용으로 일단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라, 다음 주에 가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현금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지금 현재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하지만 현금화를 하되 전체 현금화는 무리가 있어요. 전체 현금화가 아니라 일단 요번 이렇게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매수의 기회로 또 봐야 됩니다.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가 한 6분의 1 정도로 지금 이제 필요성을 줄여들게 할 수도 있긴 한다. 이런 그런 지금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터보컨트가.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페이퍼상에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시장에 지금 현재는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안 일어나나?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량이 줄어요. 그렇죠. 물량이 줄어서 P가 내려가면 Q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는.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반도체에 영향을 준다, 이거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타격을 받겠지만, 이 기술주에 대해서 이 타격권에 들어가면은 기술주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저점 매수 구간이 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상황이 기술주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란 얘기죠. 물론 이번에 하나솔루션을 보듯이,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보듯이 주가 올라가니까 그냥 막 유상증자 해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솔루션을 본다 그러면은. 하지만 뭐 지네들이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현재의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은 기술주 중에서 지금 재무구조 우량한 그러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경쟁력이 좀 갖추면서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에 좀 몰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항공 쪽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스피어라든가 HVM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HVM 같은 경우에도 오늘 6% 빠졌는데, HVM이 오늘 어제에서 꽤 빠졌어요. 그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HVM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료가 있거든요. 이러한 우주항공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실질적인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군들, DI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DI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PSK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AD 테크놀로지, 프로텍, 코세스,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력반도 쪽에서 STI,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NS텍이라든가 STI, 그 다음에 HPSP, 이런 종목군들은 다음 주를 풍미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이 접어들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공격적이진 않지만은 소극적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로봇 관련인데, 로봇 관련 종목은 지금 한정은 좀 해야 돼요. 로봇 관련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유리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는 유가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섹터는 좀 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항공과 그다음에 반도체가 저점에 내려올 때 받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 하지만은 이제 이번에 많이 올라왔던 요즘 강세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일타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미약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올릭스라든가 RNL 바이오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특징 있는 종목을 발견하기 어렵죠. 그리고 금리가 상당폭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권주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될 수 있고요. 더욱이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엔비디아 국내 엔비디아를 키운다고 하는 리벨리온,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미래에서 벤처 투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를 풍미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섹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일단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미래에서 벤처 투자 15% 올랐거든요. 근데 얘가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우주항공도 그렇지만 리벨리온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상승 상태가 여전히 상승이 유효할 것이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시가총액이 벌써 1조 7천억이 넘어갔어요. 지금 높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특징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상태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오게 되면 이러한 지금 현재는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쪽으로는 꾸준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점에서 구간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보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00%를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만 한 가지 5천선이 종가상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5천선에서 5,500선 박스권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름대 같이 띠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멈춰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지점이죠. 이 5천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웬만큼은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금화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셔야 된다, 다음 주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5천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 매수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박스권 아래에 하단부를 지나갈 수 있는 여력의 지금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저점 매수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걸립니다. 쫓아가면 걸리고요. 초반 무렵에 매수하는 시점들이 월요일로 나올 겁니다. 금일 미국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뭐 어차피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죠. 미국과 이란과의 그런 지정학적인 위험 중에서 어느 하나 지금으로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가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수급이 좋아서 그나마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 무렵에 많은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은 매수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하던 중기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하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저점 매수입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때 매수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5,000포인트가 만약에 종가상 깨지게 되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 그렇지 않으면 저점 매수로 계속 대응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 다음 주가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저점이 통과돼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구간 안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위험이 있는 구간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